안녕하세요. 그동안 양도세, 증여세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해왔으나 부모님의 재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등을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상속세법 전반에 대해서 절세 방법, 신고 방법, 상속세 재산 공제 및 평가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게 유리한지 증여받는 게 유리한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 한도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족 구성원이나 과세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현행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과세 당국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법에 있어서 10년 동안 자녀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 뭐냐,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는데도 고가주택 기준을 오래전 가격인 고작 12억으로 묶어두는 것이냐, 가족 간 차용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현실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너무 동떨어진 이자율이 아니냐 등등입니다. 따라서 과세 당국도 현재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거치고 있다는데 무조건 세율만 대폭 인상하지 말고 각종 세액 부과 기준과 공제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가능할 때 조세 정책도 효과적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율만 인상한다고 해서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속세의 구조와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생전에 그 재산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이 결정이 되게 되면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민법 제10조에서 정한 상속 순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를 따져서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상속관계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법정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유언 상속에 의해서 생전 상속 분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언 상속은 자필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유언 상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의 우선순위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지분을 놓고 가족 간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다음은 상속 시 반드시 알아둬야 될 협의 분할과 중요한 법률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분할이 되겠으나 사망자가 유언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별로 상속 우선순위가 정해지나 협의 분할을 통해서 상속인별로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협의 분할 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속 등기를 이미 한 후에 상속인의 상속 지분이 확정된 후에는 협의 분할을 해도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어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경정 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변동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 분할은 상속 등기를 하기 이전에 협의 분할을 마치는 것이 좋겠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는 협의 분할을 마쳐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시 중요한 법률 제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조항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 포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반드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속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승인 제도가 있는데요. 사망자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 방법 중에서 가장 불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중 누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재산 상태를 빚이 더 많은지 자산이 더 많은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빚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고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을 해서 사망자의 부동산 등 자동차,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겠으며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가 되겠고요. 다음은 사망자의 금융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금융감독원을 이용을 해서 사망자의 금융채권, 채무, 주식 등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받을 당사자들이 전부 모여서 장례 절차를 진행한 후에 상속 지분 방식을 협의하고 상속 재산을 찾은 다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계산 신고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 즉 상속 재산에서 상속 공제액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겠는데요. 상속세 과세 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이후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고는 강제 규정사항은 아니며 무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 즉 산출세액의 3%의 공제를 받게 되겠으며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한 무신고 시에는 최고 40%까지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추정 간주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본래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추정 간주 상속재산은 실제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추정을 해서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상속 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나 상속 개시일 전 부담 채무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그리고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재산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나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부모가 사망할 시점에 임박해서 최대 10년 전까지는 사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한다든지 사전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사망자 앞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추정 간주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려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공제제도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공제제도는 주목을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공제 한도 금액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고 다음으로 상속공제 각 세부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공제 2억 원, 즉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든 2억 원은 기초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일괄공제 5억이라는 금액은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인적공제 합계 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 상소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 적용이 배제가 되었고요.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2천에서 1억 이하는 2천만 원까지, 1억 초과 10억 이하는 순금융재산의 20%가 공제가 되겠으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한도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제도는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동거가족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이며 중복공제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는 중복 합산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공제 금액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녀 공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인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 공제 플러스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해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상속세법에서 배우자 공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 상속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아래 두 번째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가액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맥시멈은 최대 30억까지만 한도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상속 공제 시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에 배우자가 받을 법정 지분을 한도로 해서 최대 30억 원 이내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상속 등기 시 상속 원인을 단순히 상속으로 기재하기보다는 협의 분할로 기재를 해야 배우자 상속공제 시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일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해서 기본 10억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 공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세법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인원수에 따른 최소 공제 금액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 일괄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 자녀들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을 합해서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는 경우에는 최소 7억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기초공제 2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합해서 7억까지 가능하겠고요. 상속공제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상속공제 금액이 매우 차이가 나고 특히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아무리 세법에 정해진 산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이 되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기업을 상속인 즉 자녀들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세부적인 요건들은 조항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속공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속공제 제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를 구하는 산식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상의 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세 제외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외 대상으로서는 비과세되거나 과세 제외 또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사적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는 재산은 제외가 되겠고요. 공과금 및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상속세 제외 대상으로는 채무액이 있겠는데요. 채무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이자 등이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생략 할증세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대생략 할증 과세는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막바로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 과세가 적용이 되겠고요.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40%가 할증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가 할증이 되겠습니다. 할증되는 세액의 계산 방법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 개시일 전 재산 처분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처분 재산 또는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둘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셋째는 이외의 기타 자산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은행 예금을 1억 5천,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 1억 5천이 처분이 되었다면 각각 재산 종류별로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소명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든지 또는 예금 등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의 사용처를 밝혀서 합당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국세청은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인출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세, 가산세 등 더 많은 세금을 수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 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한 용도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자가 채무를 부담을 한 경우에 그 채무액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액 공제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가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서 재산의 처분 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으로서 간주를 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은행 예금 중 상속 개시 전에 5억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5억의 20%인 1억과 2억 원 중 작은 금액인 1억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 4억은 추정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범위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평가 원칙인데요. 시가평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거래 매매가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 후 3개월까지 기간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 증여재산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하는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 고시한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하게 되겠으며, 주택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 증여재산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굳이 감정평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감정평가 가액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보다는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장 상속증여세에는 매우 불리하겠으나 추후에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증여재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시에 상속증여재산은 기신고 결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A라는 부동산의 가치를 5억으로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에 신고된 가액 5억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상속세를 절세한다는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상속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치밀한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신고납부세 공제를 받고 추후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겠고요.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그리고 각 인별로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중에 공제 금액이 어느 것이 더 큰지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7억에서 10억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해서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상속가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최대 30억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속재산 평가 시에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